HLB 베리스모의 임상 1, 2상이 2023년 유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의미합니다. 동물 실험이 아니죠. 초기 목표는 18명의 환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임상 1상부터 시작하니까 환자 수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초기 임상시험을 통해 Proof of Concept을 해나가면서 점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데에는 가정법 if가 있습니다. if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 것이죠. 베리스모가 무엇을 하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베리스모가 IND를 올해 2022년 FDA에 제출하게 되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ND를 제출하는 건 회사가 준비를 잘하면 되니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가설은 항상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정답일 수는 없죠. 가설이 항상 정답이라면 실험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정답인데 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죠? 즉, 가설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설은 정답이 아니고 그보다는 베스트 게스에 가깝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주장이 가설이죠. 아무 주장이나 실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주장을 실험하죠. 일단 말이 되어야 하죠.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가설이란 기존의 연구들과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해주죠. 예를 들어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작용기전을 보니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용기전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효과가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가설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실험 결과 사람한테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왜 생겼는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따라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죠. 만약 실험 결과 사람한테서 뛰어난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밝혀낸다면 성공한 겁니다. 가설이 옳다는 게 입증된 거죠. 가설이 옳다는 게 입증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설 자체가 설득력 있는 베스트 게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죠. 택도 아닌 가설로 임상시험을 해봐야 돈과 시간만 날릴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가설을 채택하고 연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 중에 A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선택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A가 분명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이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성과 비용, 임상 성공 확률 등을 함께 고려해봐야 하겠죠. 베리스모는 시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제 시장에서 카티 치료제의 응용 버전인 커카 치료제를 가지고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리스모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치료제가 커카 치료제였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가설을 어떻게 입증할까? 과학자들은 Controlled Experiments를 통해 가설을 입증합니다. 과학적인 실험 방법입니다. Control이라는 건 Controlled Condition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통제하느냐? 모든 조건은 전부 똑같이 통제한 상태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는 것이죠. 원 팩터만 체인지 해보는 겁니다. 딱 하나만 바꿔봤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졌다? 달라진 결과는 바꿨던 딱 하나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임상시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는데 전부 똑같습니다. 인종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남녀 비율도 똑같고 등등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다르게 만듭니다. 바로 인터벤션이죠. A그룹은 신약을 투여하고 B그룹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합니다. A그룹과 B그룹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인터벤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그룹과 B그룹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직감할 수 있나요? 이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신약과 생리식염수의 차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A그룹과 B그룹은 나머지가 전부 똑같거든요. 딱 하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투여하고 나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신약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causality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시간 순서가 있을 때 우리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 순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C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뒤이어 D 사건이 일어났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 순서가 있을 뿐이죠. 백신 접종 후 사망했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을 겁니다. 경험만큼 설득력이 높은 건 없죠. 하지만 담당 의사와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 순서가 있다고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시간 순서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임상학적인 데이터도 있어야 합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원인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시간 순서가 인과관계라면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물 마시고 죽으면 물이 사망의 원인이다. 밥 먹고 누웠는데 죽으면 밥 먹고 누운 게 사망의 원인이다. 결국 다른 조건은 모두 똑같이 통제한 상태에서 A그룹과 B그룹이 정말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는지를 알아내야 우리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A그룹과 B그룹 모두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데 인터벤션 하나가 다르다? 그런데 A그룹이 더 많이 사망하지 않았느냐? 그건 인터벤션이 원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실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설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죠. 결국 하나의 추론으로 귀결됩니다. A그룹과 B그룹에서 달랐던 딱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가 결과의 원인이다. 그림은 Controlled Experiment 예시입니다. 화분이 두 개 있습니다. Identical 팟입니다. 10개의 씨앗을 양쪽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Experimental 그룹은 물을 주었고요. Control 그룹은 물을 안 주었습니다. 그 결과 Experimental 그룹은 싹이 났고요. Control 그룹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싹이 난 이유는 뭘까? 바로 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건 다 똑같고 딱 하나 물을 줬다는 것만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분도 똑같고 씨앗을 10개씩 뿌린 것도 똑같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졌다는 건 결국 딱 하나 달랐던 물 뿌리기가 원인이었다는 의미가 되죠. 이런 과학적인 실험 방법이 바로 컨트롤드 엑스페리먼트고 이러한 이유로 드러그 테스트에서 골드 스탠다드가 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실험 방법이죠. 씨앗 물 뿌리기 실험에서 워런은 인디펜던트 베어리어블입니다. 실제로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이죠.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물 뿌리는 행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디펜던트한 건 씨앗에서 싹이 나느냐입니다. 물을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려있죠. 물 뿌리기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느냐는 디펜던트 베어리어블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가설은 베스트 게스여야 합니다. Controlled Experiment는 Changing One Factor를 해보는 겁니다. Controlled Experiment는 드러그 테스트에서 골든 스탠다드입니다.